푸틴의 그림자 함대는 전 세계를 누비며 크렘린의 전쟁 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계속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비밀 기지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밀 병사들이 푸틴의 수상한 선박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큰 충격이며 푸틴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와 협력해 마지막 생명줄을 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우크라이나는 지중해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5만 국기를 달고 항해하던 캔딜호는 몰타와 그리스 사이의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흔쾌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영상을 게시하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떨어진 곳을 항해하던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을 공격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러시아는 이 유조선을 제재를 우회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쓰일 자금을 벌기 위해 사용했다고 SBU는 공격 직후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제법과 전쟁의 법과 관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SBU에게 완전히 정당한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적은 우크라이나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세계 어디에 있든지 공격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섬뜩한 위협입니다. 몇 달 뒤 우크라이나는 지중해에서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또 한 번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가 캔디를 공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인 아크틱 메타가즈가 지중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박은 러시아산 LNG 6만 톤을 운반하고 있었고 이번 공격은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9개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번 공격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이를 규탄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만약 선박이 침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재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캔디로를 노린 것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선박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크틱 메타가즈호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크틱 메타가즈호는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4월 4일 유로뉴스는 이 선박이 이집트 포트사이드로 가던 중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후 승무원들은 몰타 당국에 의해 대피했고 배는 조타 장치 없이 리비아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4월 초에 예인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좌초된 러시아 유조선을 끌던 케이블이 해안에서 끊겼습니다. 아크틱 메타가즈호가 다시 바다로 표류했습니다. 아직도 6만 톤의 LNG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캔디로 때처럼 아크틱 메타가즈호 공격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공격의 배후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지중해에 있는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서 드론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은 바로 최근에 아크틱 메타가즈를 안전한 곳으로 예인하는 데 실패했던 나라 리비아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리비아 해안에서 무인 해상 드론으로 아크틱 메타가즈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자신이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교통부를 비롯한 다른 러시아 관계자들도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유럽연합이 모든 일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였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옳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리비아에서 아틱 메타가스를 공격했고 이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프리카 영토로 확장되는 새로운 폭발적인 대리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확전이며 이 대리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나중에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리비아 내 비밀 활동에 대한 확인은 프랑스 국영 국제 라디오 뉴스 네트워크인 라디오 프랑스 엔테르나시오날 RFI에서 나왔습니다. RFI는 키이우와 트리폴리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2025년 11월부터 리비아에 주둔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며 그 뒤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RFI와 인터뷰한 두 리비아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그 협정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와 장교들이 협정의 일환으로 리비아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 인원은 3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한 곳은 미즈라타의 리비아 공군사관학교입니다. 그 시설에는 이탈리아와 터키군뿐만 아니라 영국 정보센터와 미 아프리카 사령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와 여러 동맹국 사이의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기지의 영국 정보센터에서 무슨 정보를 얻는지 누가 알까요? 그 정보센터가 우크라이나의 아틱 메타가즈 공격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줬을까요? 그 정보센터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엔 답할 수 없지만 푸틴과 측근들은 분명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을 더 걱정시킬 것은 두 번째 기지입니다. RFI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도 자위아 기지에 주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리폴리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 기지는 공중과 해상 드론 발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차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즈라타 기지에서 수집된 정보가 자위아의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에게 전달됐을 수 있습니다. 그 기지에서 운용자들이 아크틱 메타가즈를 마비시킨 해상 드론을 발사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모두 추측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지도 건설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인원들은 리비아 정부로부터 해안 거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아 이후 해당 지역을 군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RFI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안테나와 활주로를 설치해 지역 방어가 강화됐었습니다. 그 자산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꽤 분명합니다. 안테나는 우크라이나가 리비아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활주로는 만약 그 선박들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드론을 띄워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크틱 메타가스 공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공격이 수행된 방식에는 러시아가 처음에 리비아의 개입을 의심하게 만든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엘파이에 따르면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을 공격한 해상 드론은 최대 300kg, 즉 660파운드가 조금 넘는 폭약을 탑재할 수 있었고, 사거리는 800km, 약 500마일에 달했습니다. 이 사실은 주의 깊게 본 누구나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될 수 없음을 즉시 알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중해에서 공격해온 목표물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엘파이는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SBU 소속으로 시베이비 드론을 운용하거나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소속으로 메구라 해상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아크틱 메타가즈를 타격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큰 파장을 줍니다. 푸틴의 교묘한 선박 집단은 진짜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종종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은 이 선단이 연간 약 870억에서 1000억 달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군사 지원액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고 센터는 주장합니다. 그림자 선단은 푸틴의 생명줄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와 가스 자금이 러시아로 계속 흘러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리비아 인근 그림자 선단 선박을 타격할 수 있다면 지중해 상당 부분이 러시아 선박에서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석유, 가스 구매자에게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운영 중인 이미 노후된 유조선들은 푸틴이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 더 긴 항로를 이용해야 하며, 이는 애초에 항해해서는 안 될 선박들에 더 많은 마모와 손상을 초래할 뿐입니다. 게다가 그 선박들이 바다에 오래 머물수록 제재기관이나 우크라이나 자체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러시아 그림자 선단이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생명줄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중해 비밀기지에서 러시아 선박을 추적하는 동안 더 큰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리비아는 정치적 내분과 영향력 다툼으로 분열된 국가로, 이로 인해 리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을 훨씬 넘어 확산될 대리전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참고로 이것이 우리가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권력의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리비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지역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던 리비아에는 시리아 용병들이 있었고, 그중 300명은 벵가지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아라사드가 몰락하기 전부터 명백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용병들이 리비아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가 리비아의 심장부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도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악명 높은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은 이미 리비아 국민군을 이끄는 칼리파 하프타르와 함께 싸웠으며, 그는 2019년과 2020년에
트리폴리 포위 작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름과 달리 리비아 국민군은 리비아 정부 공식 부대가 아닙니다. 이 단체는 리비아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으려 민병대와 군부대를 모은 준군사 조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권력 투쟁을 매우 즐겼습니다. 리비아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식 정부로 인정받는 국민통합정부와 하프타르가 지지하고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안정정부 간의 싸움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푸틴은 여러 나라에서 늘 해왔듯이 불만을 조장하고 러시아의 아프리카 영향력 강화를 위해 대리 세력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합니다. 러시아 지원으로 하프타르가 권력을 잡으면 그는 러시아에 빚을 지게 됩니다. 리비아가 보유한 석유와 가스가 그 대가가 될 것이고 러시아는 리비아를 자국 영토를 넘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국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리비아 정부의 공식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푸틴이 일종의 신소련 연방의 일부로 우크라이나를 되찾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러시아는 리비아에서 추구하던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전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는 4월 8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리비아 개입이 지중해를 전쟁터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우크라이나가 그룹 13이라고 부르는 부대를 지중해 지역에 파견했으며 이 부대가 건화물선을 이용해 흑해와 지중해에서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조선은 해상 드론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자하로바는 이 유조선이 아크틱 메타가즈 공격에 연루됐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암시는 리비아가 우크라이나의 유조선 운용을 묵인한다는 뜻이며 자하로바는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선적인 러시아가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리비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했으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같은 방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비난합니다. 러시아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탄하지만 그 선박들이 푸틴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선대의 일부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리비아에서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중해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로 인해 회색지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타임즈에 기고한 중동포럼연구원 아민 아유브는 우크라이나가 리비아 해안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유브는 이것이 유럽 전쟁이 아랍 영토에서 벌어질 것에 대비해 전진기지를 구축하려는 계산된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리비아의 석유와 가스는 이제 푸틴이 리비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중해가 제기된 우려처럼 분쟁의 온상이 된다면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충격을 받은 에너지 시장에 혼란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아유브는 이제 리비아의 주권이 협상의 담보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모든 외국 군사 개입이 유엔의 명확한 권한 아래 놓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권한이 조만간 부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리비아 비밀 군사기지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와의 전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리비아 영향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권 붕괴 후 중동 영향력을 위해 이미 리비아로 방향을 돌리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사드가 몰락한 지 불과 몇 주 만인 2025년 1월까지 이미 병력과 장비를 리비아로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서방 국가들은 하프타르의 가족들을 유혹하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장군의 핵심 측근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에겐 리비아가 강제 이주 등 하이브리드 전술로 적에게 피해를 줄 기회입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하프타르와 회담하려 대표단을 파견하며 푸틴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인물은 국제사회에서 리비아에 대한 지배권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군벌입니다. 그와 교류함으로써 유럽연합은 푸틴의 지지를 받는 신흥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리비아에서 장기적인 포석을 두어왔습니다. 공식 정부는 푸틴의 행동으로 생긴 불균형을 해결하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F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5년 10월 리비아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리비아의 여러 기지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리비아군은 리비아 111여단 본부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주둔을 허용한 이 협정은 리비아 정부에도 긍정적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리비아 정부는 드론 운용 훈련 약속과 함께 리비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무기 판매 약속도 받았습니다. 리비아는 여기서 양쪽을 두고 줄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리비아 자체에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하프타르가 실질적 권력을 갖고 리비아 해안에서 수천 명의 이주민을 유럽으로 보내며 이는 푸틴의 요청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아는 러시아가 무기를 수단으로 흘려보내는데 이용하는 경유지입니다. 수단은 내전으로 푸틴이 즐겨 악용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리비아를 지배하면 유럽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푸틴이 지원하는 군벌이 권력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선 공식 리비아 정부가 앞으로 전문 지식과 무기를 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공격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들 이면에는 은밀한 작전, 비밀 협정,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리비아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지중해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전쟁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아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이 걱정할 것은 리비아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은 특히 동유럽 등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리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푸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